고려 시대부터는 울산은 경기가 쭉 빠집니다. 수도가 옮겨버렸잖아. 수도가 옮겨갔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경주가 경기가 다운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경주는 전통적인 귀족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버텼을 거고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큰 이제 메리트가 없죠. 그래서 개성이 수도가 되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수도일 때하고 개성이 수도일 때하고 상당히 달라져요. 그러면 병란도가 뜨기 시작하죠. 개성 옆에 무역항,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천 같은 데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렇게 신라하고 백제가 있으면 여기가 수도일 때는 당연히 이 옆에 항구가 뜨는 거고 여기 개성이 수도가 된 거예요. 그럼 이쪽이 뜨겠지. 누가 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겠어요. 여기 수요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수요는 있지. 하지만 예전에 수도일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경제가 다운되겠죠. 그럼 울산은 타격을 입겠죠. 이렇게. 그래서 울산이 타격을 입으면서 울산 쪽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렇게 인수한 쪽이 있죠. 그게 영축산 통도사입니다. 그렇게 바뀌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울산에는 영축산이 있는지도 사람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큰 절터가 있습니까? 바탕이 없어. 이 영축사지가 최고의 메인절. 메인절이에요. 그리고 근처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쪽은 이제 죽어버렸죠. 그리고 통도사나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영축산 이러면 그냥 통도사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요 낭지 스님이고 이 낭지 스님이 거기가 원래 가섭불 절터였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등항을 발견했다. 등항 2개를 발견했다. 땅을 파다가 등항 2개를 발견했다. 옛날에 쓰던 물건. 등항이 뭐냐면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원래는 부처님 앞쪽에다가 불상 앞에다가 부처님이 크면 불상 앞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촛불이라든가 이렇게 등잔 같은 걸 놓으면 부처님 빛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어두워 보입니다. 약간 뭐랄까 무서워 보여요. 약간 화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이렇게 때려야 되거든. 위에서 이렇게 때려 맞아야 되거든. 여기서 이렇게 맞으면 우리도 그거 있잖아. 귀신놀이 할 때 이렇게 비치잖아. 그래서 이상하게 음영이 진다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줄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천정에서 줄을 법당에서 천정 줄을 늘려가지고 그 앞에다 등을 켜요. 이 부처님이 제가 불상이라고 가정하면 한 이 정도쯤에서 불을 켜준다고. 그러면 이게 빛이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빛, 위에서 이렇게 퍼지는 빛 이렇게 해서 그걸 등항이라 그래. 불교만 이렇게 했었던 거 아니고 천주교도 그런 식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큰 성당들, 우리나라 성당은 별 볼 일 없고 유럽이나 이런 성당 가보면 전부 그게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갈릴레이가 진자운종 발견할 때 그 성당에서 이렇게 자빠져 있다가 그거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거든요. 이렇게 바람 불고 그런 걸 통해서 알아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등항 2개를 찾았다. 지금도 중국에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다 없앴고 그다음에 저 맞은편에다가 LED를 박아가지고 예불대 이렇게 불을 켜면 이렇게 쫙 빛이 오는 쪽으로 바꿨고 부처님 눈부십니다. 이걸 이렇게 쏘니까. 그래 부처님이 반쯤 눈을 감고 계시잖아. 힘들어. 힘들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중국만 가도 이렇게 줄로 묶었다가 이렇게 내리면 쭉 내려오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중국에 성지순례 갔을 때 뭐가 있냐면 그렇게 이제 줄 내려주면 거기다가 이 기름을 자기 돈만큼 이렇게 조금 내면 그 기름을 이렇게 한 종재기씩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몇백 미리 이렇게 줘요.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넣으면 계속 이제 기름이 쭉 이렇게 차면서 안 꺼지는 거지. 계속 그건 안 꺼지는 불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사실 그게 많이 없어진 이유가 기름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사찰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거 관리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게 화재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원래대로 하면 항상 안 꺼지는 등이에요. 장명등입니다. 장명등. 우리는 인등이라 하는데 원래 인등 이름이 장명등이에요. 안 꺼지는 등. 부처님 앞을 밝히면서 안 꺼지는 등. 그래서 사찰에서 인등도 원래 안 꺼지게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낭지승훈 보현주의 이 낭지승훈 이 부분을 이게 보현수는 이제 보현보살 관련된 신앙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 구절을 가지고 사실은 저거를 밝혀낸서 논문을 쓴 유일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저 얘기를 쭉 이렇게 찾아갔죠. 찾아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 회암사 중수기에 보면 양주 회암사 가보셨습니까? 고려 말 조선 초를 대표하는 최고의 사찰, 양주 회암사.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까지 최고 사찰은 황룡사. 황룡사 수도에 있어 있죠.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고려 시대 때는 당연히 개성에 있는 사찰, 그런 데가 당연히 다 최고 사찰이었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양주 쪽에 엄청난 규모의 사찰이 들어오게 되죠. 그게 회암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에서도 그 단일 유적만 가지고도 지금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넣으려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암사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냐면 그게 이제 나홍 스님이 거기를 이제 대대적으로 중창하고 나홍 스님이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한 10년 동안 지공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는 10년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조사해 보면 한 3년 정도 같이 있었던 따로 다녔어요.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면 10년 동안 판수를 해라. 판수는 어떻게 보면 총무 같은 역할을 해라라고 했는데 거기서 공부하고 남방 가가지고 저 남방 선도 배우고 저 항주 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저 남종선을 배웁니다. 그 당시 오산불교라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예요. 그 뭐 다 알아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 이제 임대종의 평산철임 스님한테 이제 법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공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인도 분이었고 뭐 당신이 나란다 출신이래. 나란다 대학 출신이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냐면 1203년에 인도 불교가 마지막이거든요. 1203년이 1200 공식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공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비공식이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건 공식이에요. 이것도 공식적인 거예요. 1203년에 비크라마실라 사원의 파괴로 인도 불교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공 스님이 1300년 분입니다. 하하, 나란다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금 유교가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유교가 골로 갔지만 아직도 유교 공부를 하는 분들은 있을 수 있죠. 아니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변화폭이 더 적을 거거든요. 지금은 사회가 훨씬 빨리 변하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몇 년 지나도 크게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기에 산 사람이나 조선 후기에 산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야 이게 뭐 진짜 1, 2년이 엄청나죠. 그렇지 않아요?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 세상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뭐 100년 정도 지났어도 뭔가는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나란다 대학은 무너졌고 나란다 대학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다른 걸 만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청학동의 김봉곤 훈장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은 아니었고 이제 약간 이렇게 사이드로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다. 저도 이제 논문 같은데 그렇게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공스님이 우리나라에 어향사로 와가지고 어향사가 뭐냐면 금강산에다가 황제를 위해서 향을 밝히는 분이에요. 황제 축원을 해주기 위해서 진종의 어향사로 와가지고 딱 와서 우리나라를 다 이렇게 순례하고 통도사도 가시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인기가 막 무진장 좋습니다. 그 당시 불교가 티베트 저 라마 불교 때문에 막 결혼하고 막 고기 먹고 난리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 인도 분이 오셔가지고 계율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정불교로 만들게 되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개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일종의 불교는 이런 게 아니야 라는 식의 논점을 강력하게 던졌고 그 뒤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나홍 스님, 그 다음에 백운 경안 스님, 그리고 약간 계열은 다른데 태고 보부 스님. 백운 경안 스님하고 나홍 스님은 둘 다 이분 제자입니다. 지공 스님 제자예요. 그렇게 해서 요 세 분들이 정화를 하는 거예요. 승단 정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화하는 과정에서 고려 불교가 깨끗해졌어요. 그때 이제 원간석기가 끝나가면서 이제 다 밀어내는 거거든요. 정책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밀어내고 국민왕의 어떻게 보면 원나라하고 선을 긋는 그런 정책과 맞물려서 쭉 시작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너무 진을 빼는 바람에 결국 불교가 끝나게 되는 거죠. 성리학한테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데 그게 이제 라마 불교의 문제점인 거고 티베트 불교의 문제점인 거고 그것과 달리 이 지공 스님이 청정 불교의 씨앗을 퍼뜨린 거예요. 심은 겁니다. 고려 불교에. 야 너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외국인이 와서 그걸 던진 거예요. 의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공 스님은 나중에 중국 대도, 그 당시 원나라기 때문에 대도가 수도인데 거기 가셔가지고 10년 동안 개고생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라마 승들한테 찍혀가지고 그래서 10년 동안 금고하다가 거의 뭐 사람이 이상해졌다는 그런 정도까지 가요. 이게 다 역사에 있는 얘기예요. 역사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지공 스님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신격화됩니다. 이 제나박다 지공 스님이 지공 밑에 나홍이고 나홍 밑에가 무학이에요. 무학대사. 이성계의 왕사였었던 무학대사. 요 세 분을 증명사마상이라고 합니다. 증명사마상. 그러니까 모든 뭐 저만, 그러니까는 불상저만이라든지 태화저만이라든지 가사저만이라든지 이런 큰 종교 의식을 할 때 증명법사로다가 정신적 증명법사로 이분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증명사마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신격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증명해 주시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추앙받는 분인데 나홍 스님이 고려로 돌아올 때 지공 스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가서 살을까요? 왜 이렇게 물어봐. 그게 이제 삼산양수직이라는 거예요. 산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2군데로 흐르는 거기야 거기.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게 회암사예요. 그게 회암사입니다. 그래서 천보산 회암사인데 그 회암사 자리를 이제 증축을 하게 되는데 회암사도 지공 스님이 오셨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절터가 인도 나란다 대학하고 굉장히 흡사하다. 이건 이제 권위를 부여해 주는 얘기거든요. 영축산하고 인도 영축산하고 흡사해서 우리나라 영축산이 있는 거고 원래는 울산 영축산이 있고 그 다음에 통도사 영축산이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인도 가야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산이 있는 거고 해인사 중국의 오대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대산도 있는 거고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 형태가 비슷하대요. 근데 저도 그렇게까지 이게 눈이 밝은 사람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중국 오대산에 가면 산이 둥실둥실해요. 근데 제가 오대산에 살잖아. 월정산에 살잖아. 산이 둥실둥실해. 그리고 영축산에 가보면 인도 영축산에 가보면 산이 만만해. 만만해. 예. 근데 통도사 영축산에 가면 만만해. 산이. 그리고 제가 또 울산에도 있으니까 울산 쪽도 영축산에 가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분 탓인가? 싶기도 한데 그렇게 기운이 비슷하게 생겼으면 기운이 통한다는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몰라 그게 전문적인 막 이렇게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려면 다 꼼꼼히 다녀봐야 됩니다. 김정호 대동여지도 만든다는 심정으로 발로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런 거는 또 원치 않아. 우리는 위성지도로 보고 이런 걸 하고 싶지 이건 발로 뛰고 이런 거 원치 않아. 그래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 분들이. 그래서 지공스님께서 내가 나란다에서 수학을 했는데 나란다랑 흡사해요. 물론 저도 나란다를 몇 번을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잘 내가 아는 나란다 아닌 것 같은데 나란다 가보면 그냥 이거거든요. 완전히 이거예요. 근데 여기 회암사는 이건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진짜요. 회암사 꼭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회암사 가보시면 요즘은 거기를 발굴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그 안에 유적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통로 쪽은 전부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쭉 가면 부처님 사리탑도 보실 수 있고, 거기 이제 무슨 하머스님 탑이다 어쩌다 뭐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저는 부처님 탑으로 보거든요. 제가 이런 회암사나 이런 데 갖고도 논문을 여러 편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전문가입니다.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5만 대만 전문가라 하니까. 근데 아니 논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전거는 맞아요. 저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가 나란다 대학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터가 비슷하다. 형태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원래는 가섭부 시대의 절터였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절을 지면 대박이 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게 교회 김수원의 회암사 중수기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영어만 되면 절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아니 이게 좀 덜 영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말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영험해서 회암사는 사라졌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면 이제 숭유역불이 되면서 계속 이제 불교가 공격을 받는데 그 공격받는 데에서의 1번지가 회암사입니다. 저거를 어떻게 없애야 된다. 저거를 조져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의 공격 대상.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1번지였다는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절을 들어야 될까? 들을 수가 없네. 어떤 절을. 예전에는 흥천사, 흥덕사가 불교를 대표하는 조선 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었고 나중에는 봉은사, 봉선사였는데 지금은 조계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1941년에 지금 자리로 옮겨서 예전엔 각항사였다가 이렇게 옮기는 거라서 이제 권위를 못 갖죠. 근데 그 처음에 만들 때는 모든 본사를 통괄하는 본사로 만들었어요. 그게 하남 스님이 만드신 거라서 제가 그것도 잘합니다. 나 전문가요, 그것도. 그래서 내가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 내가 이게 다 내 박사 논문 전공이라서 내가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도 조계사에 가시면 총본산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본사 위에 본사. 조계사에 가면 아직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일주문에 이렇게 제 말 맞나 틀리나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희가 총본사예요? 물론 더 모르는 사람은 그게 한문으로 써 있기 때문에 못 읽어요. 여기가 왜 총본사지? 근데 총본사 치고 너무 작잖아. 이게 뭐 장난해? 이렇게. 예. 그렇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절로는 지금 현재로는 어떤 절로 딱 비정하기 힘든데 조선시대 초기, 중기 정도까지는 이 회암사가 대장사찰입니다. 그게 나홍 스님하고 무학 스님하고 하머 스님도 절교에서 출가를 하셨고 무학 스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조선 전기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고승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셨던 절이고 그리고 이성계가 거기서 사시기도 했잖아요. 태상왕이 거기 사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런데 실록에 보면 어느 순간에 계속 회암사를 조져야 됩니다라고 나오다가 어느 순간 기록에서 사라져요. 그건 뭐냐면 유생이 불질렀습니다. 그래서 회암사가 끝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돼요. 그런데 그 회암사도 전부시대 가람지라고 나온다더라. 그래서 삼국유사 속에는 경주에 7군데, 울산에 1군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이 전부시대 가람지로서 회암사가 있다더라. 라는 정도까지 해서
전부시대, 가섭불시대의 부처님 이야기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 보통은 이제 고구려가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고구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구려가 뭐 더 빠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경주 동대에 경주 동대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불교와 인간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교재를 편찬할 때 거기 학장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불교대 학장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교재 쓰는데 한국불교사를 스님이 좀 써주시면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E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